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7권 개방형 대전략 캘리포니아 귤농장 1965년 5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박정희 대통령 일행은 케이프 케네디의 패트릭 공군기지를 출발해 북미 최종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세뮤엘 요티 로스앤젤레스 시장의 한국말로 된 환영사를 들었다. 며칠 전부터 한국어로 번역한 연설문에 영어식 발음을 달아 연습했다는 후문이었다. 공항에는 수백 명의 교포들이 환영 피켓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다. 그들 중에는 대한동지회 소속의 노인들 10여 명이 영어로 환영 박 대통령 각하라고 써놓고 한글로는 평화선을 팔지 말라, 굴욕적인 한일회담 반대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다. 박정희는 이 플래카드를 눈여겨보았지만 정작 의전 행사가 끝나자 환영 나온 교포들과 손 한 번 잡지 않은 채 차에 올라 공항을 빠져나갔다. 수행기자 단장이었던 한국일보 편용호 기자는 교포와 플래카드를 들고 나온 노인들도 섭섭한 눈치였다. 경비를 담당한 시당국의 지나친 배려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기자 역시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았다고 취재 후일담에서 쓰고 있다. 박 대통령 일행은 숙소로 힐튼 호텔을 정한 뒤 이날 오후 남가주 대학교의 귤농장을 시찰하기 위해 헬기로 이동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귤농장은 광활한 사막을 개간한 미국 농업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었다. 농장에 도착하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힌델레이커 총장이 박 대통령을 안내했다. 그는 지하수가 없는 사막에 물을 대기 위해 서울부터 강릉만큼 먼 거리에서 물을 끌어온다며 농업의 과학을 접목시킨 성과를 자랑했다. 총장이 과학의 힘을 최고도로 이용하는 농업이지만 현재 시험 중인 기계식 과실 수확 방법은 나무가 많이 상하는 단점이 있다고 말하자 박 대통령은 그것만은 아무래도 실패인 것 같은데 라며 웃었다. 농민 출신의 박 대통령에게 캘리포니아 귤 농장은 퍽 인상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힌델레이커 총장에게 재배 현황과 시설 규모 등을 꼬치꼬치 물어보던 중 수행하던 측근들에게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재배할 수 없을까라고 묻기도 했다. 오늘날 제주도 감귤 농장의 시초는 1968년에 정부가 각 도별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사업 품목으로 제주도의 감귤을 선정한 데서 비롯된다. 일본에서 묘목을 들여와 조성하기 시작한 제주도 감귤 농사에는 1998년 현재 36,212가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연간 60만 톤 생산에 4천억에서 6천억 원의 소득을 올리는 업종으로 성장했다. 이날 저녁 박정희는 로스앤젤레스 산정에 자리한 요티 시장의 동양식 저택에서 베풀어진 만찬에 참석했다. 다음 날인 5월 25일 미국에서 마지막 하루를 보내는 날 아침에 박 대통령은 교포들을 초청한 조찬회를 가졌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에 분포한 교포는 약 2만 명. 초청받은 200여 명의 교포들은 정장 차림으로 이른 아침부터 힐튼 호텔 로비에 도착해 조찬회를 기다렸다. 초청장을 받지 못한 10여 명의 교포들은 이들의 입장을 제지하는 경호원과 입씨름을 하고 있었다. 조찬회장에서 박 대통령은 나성은 과거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요,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이라고 연설했다. 본시 하나의 민족이 재건되는 데는 격심한 진통과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는 것은 역사의 상식입니다. 비록 오늘의 한국에 일부의 실망이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우리의 민족적 용기와 결속과 자신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타개해 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시는 가난할 수 없다는 우리에게 부과된 근대화의 과업은 우리 세대 중에 우리의 손으로 끝내야 할 피할 수 없는 역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부디 또다시 가난과 빈곤과 못사는 조국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 다같이 굳게 뭉쳐 일어서기 바랍니다 라며 연설을 끝냈을 땐 우레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조찬 이후 박 대통령은 공식 수행원들을 모두 불러 방미 성과를 검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장기영 부총리에게 미국으로부터 얻게 된 1억 5천만 달러의 차관을 귀국하는 대로 신청해서 4개월 안에 끝내도록 지시했다. 1965년 5월 26일 오전 8시 5분 박 대통령 일행은 10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출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측은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했다.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이륙한 대통령 탑승기가 미국 본토를 지나 캐나다 영공에 들어설 무렵 존슨 대통령이 기내 무전기로 작별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5월 27일 오후 7시 30분 박 대통령은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박 대통령은 도착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는 이번 방미에서 존슨 대통령과 미국 정부 및 미국 국민으로부터 극진한 환대를 받았다는 것을 먼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며 이러한 환대는 미국 국민이 한국 국민에게 보내는 뜨거운 우정의 표시인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생산하는 정치라는 신조어를 선보였다. 나는 미국을 돌아보고 우리에게 생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산 없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생산, 그것이 곧 미국의 정치였습니다. 또 이번 방미를 통해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권리를 찾는 시민이 되기 전에 먼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민, 남에게 의지하기 전에 먼저 제 힘으로 일어서 보겠다는 국민이 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의 말씀이며 선물입니다. 라고 끝맺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5년 3월 10일 그동안 지방시찰을 한 소감을 요약하여 관계부처에 배포토록 했다. 여기서 그는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자신의 원칙을 피력한다. 특히 행정의 중점적 시책을 선정하여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라는 강조는 그의 행동 여령을 잘 보여준다. 그가 지도한 고속성장은 전략적 목표와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여 제한된 자원을 그곳에 집중적으로 투입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들에게 자원을 분산시키지 않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목표들을 선별하여 그 달성에 국력을 총동원한 것이 박정희 체제가 가진 효율성의 비밀이었던 것이다. 지방시찰 종합소감 및 지시. 연두 지방시찰을 끝내고 느낀 종합적 소감과 이에 따른 지시를 다음과 같이 시달하오니 그 시정 및 조치에 유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 중점적 시책을 가져라. 각 지방장관이 열성으로 시, 도정에 임하고는 있으나 무엇을 꼭 해보겠다는 중점 시책들이 부각되어 있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바른 시책의 방향과 중점을 갖지 못할 때에는 열성과 노력은 분산된 결과밖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각 지방장관은 그 지방 행정의 특징을 이룰 만큼 확실한 중점 시책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 각 지방장관은 독자적 창의와 신념을 가져야 한다. 적어도 한 지방의 행정장관은 그 지방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자적 창의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뚜렷한 개성과 창의가 없는 지방 행정은 결국 앞에 말한 중점 없는 행정의 결과와 같습니다. 어느 도지사는 무엇에 유명하다는 여론이 있을 만치 지방장관은 중점을 갖춘 독자적 창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중앙의 지침은 어디까지나 일반적 지침에 불과한 것이며 그 지침에 너무 구애되어 독자적 창의를 갖지 못한다면 그 지방 행정은 죽은 행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중앙의 지침과 더불어 그 지방의 특수사정에 알맞은 지방장관의 독자적 창의와 신념만이 지방 행정을 빛낼 수 있는 겁니다. 셋, 중앙에 더욱 협조된 지침이 있어야 한다. 어떤 시책의 지침은 중앙에서 사전에 협조되고 종합되어 시기에 알맞게 지방에 하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범 읍면단위 육성에 대하여는 중앙의 관계장관들은 경제강요회의와 같이 관계장관회의를 가져 종합적으로 그 지침을 작성하여 하달하고 그 후에도 이를 계속 지원하는 시책들이 이 회의에서 뒷받침하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행정의 중요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한 정부 지침의 형식으로 각 부 의견이 종합된 것으로 하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지시들에 대하여 본인은 그 실천 상황을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겁니다. 특히 중앙의 지침, 계획은 물론 각 지방 장관들은 그 지방의 독자적 추진 계획이 성완되는 대로 본인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합니다.